최근 자궁 근종을 비롯해서 젊은 여성들의 자궁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궁의 경우 30세가 넘어가면 임신과 출산을 포함해서 각종 호르몬 또 신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젊어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수겠죠. 오늘 닥터S에서는 생활 습관으로 보는 자궁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 어떤 여성 질환들이 좀 많이 증가했나요?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다낭 난소 증후군 이 세 가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엔 지금보다 활동량도 많고 30살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감소한 게 다낭 난소 증후군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요. 출산이 늦어지거나 출산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흔히 자궁을 아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과 관계가 없을 때는 좀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병들이 다 나중에 임신을 하고 싶을 때 임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임신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량을 늘어나게 하고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심하게 방치하게 되면 자궁을 수술하거나 난소를 제거하는 일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낭난소 증후군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이제 배란을 막아서 불임이 되고 월경주기를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심하게 놔두게 되면 암까지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궁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궁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 네, 여름이 되면서 의상이 가벼워지고 있는데 스키니진,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이 자궁 건강에 안 좋나요? 네,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또 공기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질염이나 이런 걸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끼는 옷 같은 걸 입는 게 좋지는 않게 되겠죠.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요? 미니스커트도 통풍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골반 아래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심하게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보이시려고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너무 꽉 붙는 옷,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옷들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쁜 생활 습관이죠. 인스턴트 음식, 고열량 음식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식단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찬 음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 찬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열량 음식도 문제가 되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화학 조미료 같은 거는 자궁 내막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량 음식으로 인한 체중의 증가는 다낭난소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도가 증가하는 거는 유방암 위험성도 높이고요.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 이런 것들이 특히 자궁 근종을 증가시키고 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자분들에게 좋겠다고 이런저런 건강식품들을 많이 드시지만 오히려 이런 건강식품들이 자궁 근종의 크기를 키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드시고 비타민 D 같은 것 섭취하시고 이런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건강식품 중에 오히려 자궁 근종을 키우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식품들이 다들 문제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식품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게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네. 자궁 건강이 이제 호르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생활 습관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자궁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하시는 것이 암 발생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일정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나 하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도 하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코노미 증후군이나 정맥혈전증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해야 되고요. 특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분들이나 피임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너무 장기간 앉아 있거나 하복부를 압박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여자분들 운동 부족, 근육 감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다낭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과 근육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한 운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운동을 굉장히 즐겨서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량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낭낭소 증후군 좀 적은 편인가요? 근데 서양 여자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방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비만한 경우들이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살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다이어트가 문제고요. 네. 또 이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지방을 빼는 거에만 집착을 하시고 근육을 늘리는 거에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은 지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기보다는 대부분 근육을 늘리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근육을 늘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자궁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낭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심해지고요. 몸 중심선에 털이 좀 굵게 나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요. 몇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아예 안 하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평소랑 달리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늘어난다거나 월경통이 심해지는 것도 다 하나씩 자궁 건강의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거는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월경량이 좀 불규칙한 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월경 과다는 사실 확인하는 게 어려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월경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대부분 모르고 지내시잖아요.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월경 주기 중에 나오는 양이 80ml가 넘으면 양이 많은 겁니다. 작은 야구르트병이 한 65ml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드를 2시간에 한 번 이상 자주 바꾼다거나 자다가 깨서 중간에 바꿔야 될 정도로 많다거나 또 뭐 1cm 이상의 덩어리가 진다거나 이런 건 다 사실 양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빈혈이 있는 여자분들도 월경량이 많지 않은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궁 건강 관리를 평상시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들, 가지면 좋은 규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월경일기를 쓰는 것이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경일기를 쓰면 뭐 월경이 규칙적으로 하는지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알 수 있고요. 네. 생리통의 정도나 생리양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이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서너 달 정도 지켜봤는데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을 꼭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뭐 매년 자기 생일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생일을 선물을 주는 것처럼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린다면 20, 3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지 않으셨다면 꼭 맞으시도록 권하고 싶어요. 특히나 성경험 전에 맞는 게 효과가 좋으니까 늦기 전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맞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병원을 종종 찾아서 검진도 받고 자기 스스로 정보 또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문화들 좀 빨리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